자, 3년 전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데런 랜달이라는 13살의 소녀가 자기 부모에게 초상권 침해로 35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의 합의금을 청구했던 사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부모가 자신의 SNS에 아이의 사생활을 재미삼아 올린 걸 이 소녀가 보고 지나치다 생각해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면 1년 징역형과 함께 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권리라 스스로 단정 짓진 않으셨습니까? 아이의 의견은 귀담아 들으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하셨습니까?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대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위원 김하윤 박사님, 놀이치료사 김희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5번째 시간. 이번 주제는 소중한 우리의 사진입니다. 요즘 사진은 사실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찍게 되잖아요. 두 전문가들도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 스마트폰에는 한 500장 정도 사진이 저장돼 있어요. 500장이나요? 네. 와. 제 얼굴도 있고 네. 그 좋은 경치나 기억할 만한 것을 담아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500장에서 한 1000장 정도는 다들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100장도 한데요. 100장이요? 예, 사진 네. 찍으면 바로바로 지워버리는 편이어가지고 업무 사진도 있고 자료 네. 캡처한 사진도 있고 일상 사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둔 사진들을 좀 자주 보시게 되는 편인가요? 그 업무용 사진들은 제외하고. 사진을 평소에도 자주 찍게 되기는 하는데 찍은 걸 막상 들여다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SNS에 공유하려고 올릴 때 이제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고 볼 수 있는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참 편리해지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막상 찍은 사진을 보고 좀 추억을 회상할 수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사진 본연이 담긴 메시지를 여유 있게 감상하기보다는 어느샌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됐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은 사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진을 볼 검은색이다. 거예요. 검은색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진이 나올 거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짠! 어떤 사진이에요? 결혼 사진. 결혼 사진이에요. 누구의 결혼 사진일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에요. 영미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사진이래요. 저 태어났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짠! 아, 모래놀이 하는 사진인데 이 속에 누가 있어요? 노아 아빠다. 맞아요. 노아 노아의 귀여운 오빠. 모습이 담겨 있어요. 노아 오빠다. 언제일까? 3살, 2살. 노아의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 뭐예요? 사진이래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짠! 어떤 사진이에요? 너구리다. 강아지.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물장구 쳐요. 물장구를 치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표현도 사진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진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짠! 고래. 자, 친구들 이 그림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신기해요. 자,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진. 맞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동물들의 신기한 모습도 포착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진이에요? 친척 만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을 아빠를 맞이하는 본 것 같죠? 같아요. 아빠. 아빠일까요? 아빠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6년 동안 돌아오질 않았대. 풀려나서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뛰어오고 있어요.
이 순간을 누가 포착했어? 찰칵 찍었어요. 하고 찍었어요. 이 사진은 감정도 들어있고 옛날의 역사적 근거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순간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 자,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가족과 아이들이 사진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사진 속의 추억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사물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순간의 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들 같았어요. 이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볼 수 없는 어렸을 적 사진이라든지 내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결혼했던 사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과거의 그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점프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감정, 어떤 분위기를 전하는구나, 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뭐 고래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사진가가 되어볼까요? 네. 선생님하고 사진기로 찍어보기 전에 사진가가 뭐 하는 사람일까? 사진 찍는 사람. 맞아요. 사진가는 메시지를 사진 속에 렌즈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진.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진가 내가 할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사진가가 되어볼 건데 사진 찍을 때 차가차가 그냥 찍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찍을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나 찍어도 돼? 그렇구나. 왜요? 얘가 아니니까요. 예절이 어긋나요. 사진에 대한 예절과 규칙 잘 지켜서 사진 찍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사진기로 찰칵찰칵 사진 찍어보도록 해요. 자, 여기 선생님 놓을게요. 우리 윤서랑 노아가 쓸 거예요. 줄을 목에 꼭 걸고 이렇게 손에 두 손으로 꽉 잡고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찍으러 가볼까요? 네. 이제 찍어도 되니? 응. 지금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촬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찍어도 돼? 다른 포즈 해주세요. 실제로 저기 아이들이 사진을 막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업로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많은 그런 계정들이 아이들은 가입할 수 없는 나이에 그 연령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니까 막 올려봤다가 그 이미지가 도용이 된다든지 뭐 안 좋은 댓글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SNS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과거에는 솔직히 뭐 초상권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도 배경으로 찍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초상권이란 거, 그리고 특히나 아이의 초상권은 우리 어른들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민감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부모님들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찍기 놀이가 나의 권리,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그게. 그리고 나의 의무, 그것이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즉 합법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사진 촬영하는데 또 우리가 합법이라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네요. 네. 노아 형 찍어도 돼? 하나, 둘, 셋. 이거 일어나서 한 번 멋지게. 더. 멋진 포즈. 자, 하나, 둘, 셋. 탈까. 사진 작가님이 바뀌고. 하나, 둘, 셋. 찰칵. 찍어도 될까요? 안 물어봤죠? 찍어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저는 이 활동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찍어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초상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처음 봐서 이게 활동을 보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평소에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교육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이 얘기를 권해드리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엄마 나 사진 찍어도 돼? 엄마 사진 찍어도 돼? 아니면 아빠 나 아빠 사진 찍어도 돼?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어머님 아버님이 나 지금 엄마 아빠가 너 엄청 귀여운 모습이라서 사진 찍어주려고 하는데 찍어도 되니? 이게 가족부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이제 가족에서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발전하고 또 사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이제 초상권을 보호하는 사진 촬영 부분에 있어서 가족에서부터 이제 퍼져 나가야 된다는 이런 좋은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꼬마 사진 작가님들의 사진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을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는 별로 아니에요.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사진 봐볼까요? 네. 짠. 엑. 이 사진 무슨 사진이지? 세빈이가 구겨 썼어요. 흔들렸어요. 이 사진 올려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별로예요? 네. 싫어. 싫어요. 짠. 누구의 사진이에요? 좋아요. 노아에게 허락을 받아볼게요. 노아야, 이 사진 올려도 되겠어요?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말해줬어요. 세모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래요. 자, 그럼 다음 사진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윤서 사진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사진. 이 사진도 좋아요? 네.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어요? 네. 네. 이 사진은 예쁜 하트가 그려져 있네. 어때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어요? 머리가 너무 흔들렸어요. 그러면 올리고 싶지 않아요? 네. X? 너무 예쁘고 꽃받침을 하고 찍었네요. 이 사진 올려도 되겠어요? 예. 우리 세빈이에요. 이 사진 올려도 될까요? 좋아요. 이 사진은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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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빈이는 자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내가 인터넷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남이 내 사진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찍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사진을 사용하려면. 알겠어요? 네. 사실 영상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긴 한데요. 우리 어른들도 이 사진을 찍기 전에 뭐 찍어도 되냐 물어보는 그런 예의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초상권이 요즘 들어 또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내 얼굴 아니면 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이 촬영되거나 유포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그 이윤을 위해서 활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초상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활동에서 보신 것처럼 친구들의 초상권을 지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나의 초상권을 넘어서 이 친구의 초상권까지 지켜주는 나의 활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하려면 초상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 활동을 통해 좀 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생겼어요. 잊혀질 권리요? 네. 와. 네,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딱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와닿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가 2010년에 스페인에서 마리오 코스테아 곤잘레스라는 변호사가 검색을 하던 중에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는 기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이게 나의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미 가압류는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죠. 이 정보를 지워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4년에 승소해서 결국은 지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구글이나 그런 업체에 링크를 지워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일상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거나 화제가 되면 정말 놀라고 이렇게 싫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요즘은 몰카 범죄도 많고 또 자신이 과거의 일상이라고 썼던 글이나 사진들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디지털 그 세탁이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오늘 좀 새로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온라인에 있는 원치 않는 정보를 찾아서 지워주는 사람들을 디지털 장의사라는 그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에 정보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이 다 찾아서 지우기 힘들 때 뭐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근원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 SNS에 공유를 하는데 이때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 저작권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아까 초상권에 이어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표현한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저작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초상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성인들로만 우리가 항상 생활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쓴 글이나 그림 같은 것들도 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글 같은 것도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제작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들 있죠.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나 누구나 그 정보를 가지면 쓸 수 있는 사건 보도 이런 것들에는 저작권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정확히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도 쉽고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된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활동, 리터러시 교육 활동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볼 건데요. 사진을 다른 곳에 합성을 하듯 내 사진을 내려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재밌겠죠? 사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토바이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 바다에서 오토바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사진이랑 합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합성하고 오시구나. 바다와 오토바이를 합성해서 이렇게 됐구나. 다음 화면 더 가볼까요? 짠! 어떤 화면이에요? 공룡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티라노 액자에 그냥 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3D 액체 공룡. 맞아요. 3D 의체 공룡처럼 공룡 사진을 하나 오려서 어디다 붙였어요? 액자. 액자에다가 앞에다 덕 하고 놨더니 꼭 액자 속에서 공룡이 금방 튀어나온 듯한 사진이 됐죠. 네. 이것을 바로 합성 사진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사진 있죠? 네. 그것을 오려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재미난 합성 사진 한번 찍어볼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앞에 있는 소품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렇구나. 이거랑 이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소품, 선택한 소품을 가지고 합성 사진 찍어보도록 해요. 네. 우리 목에 걸고 찍어볼까? 생기기. 자, 근데 영미 얼굴이 잘 안 찍혔죠? 아, 이런. 무서운데? 이거 우리 친구들 사진 엄청 잘 찍었네요. 네. 우와, 진짜 타르트 위에 앉아 있는 것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노아는 타르트하고 도너츠에 빠졌네요. 빠져버렸네. 어떤 사진이에요? 같이 모험하는 거예요. 나도 와. 윤서 이거 말해볼래요? 트리케라토스가 앉아서 띄우는 놀이 하고 있어. 짜자잔, 우리 세빈이 어떤 사진이에요?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자기 이름표를 붙여줄 거예요. 아무데나요? 두 개씩. 친구들이 내가 찍었어요 하고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찍었어요 하고 여기다가 붙여봅시다. 네. 여기다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어떤 게 좋을까요? 나 네 개 붙이고. 노란색.
여기다 다 했어요. 붙여줘. 잘 붙여봤어요? 네. 사진 2장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을 친구에게 선물할 거예요. 나는 자, 시작. 야. 이제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의 사진이 왔어요. 자, 친구의 이름이 잘 보이나요? 네. 노아 형이. 정유서요. 우리 영민은 누구에게 사진을 받았어요? 세빈이. 세빈이는 누구의 사진을 받았어요? 언니. 맞아요. 영미의 사진을 받았죠, 영미 언니의.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좋아요. 우린 선물로 교환한 건데 다른 사람이 그냥 내 무심코 내 사진을 가져가서 써버리면 좋지 않겠죠? 나도 안 좋아요.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게 내 사진에 표현하도록 해요. 알겠죠? 네. 오늘 만약에 찍은 사진이 모르는 곳에 아무데나 이렇게 퍼뜨려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창피한 모습을 보내면 되게 긴장감이 많고 막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놀릴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기억나요? 네. 먼저 물어보기. 해도 되냐고. 찍어도 돼 그러면. 알겠다. 이라는 거죠. 자, 이 활동은 아이들의 합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인가요? 그렇죠. 자기 사진을 잘라서 배경에 합성해보는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활동을 통해서 사진도 이제 편집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편집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요새 조작되는 미디어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디어 언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도 언어라고 하지만 미디어를 만드는 뭐 영상, 소리, 속도,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적인 요소로 결합이 된다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편집 활동을 해보면서 사실은 미디어 언어라는 개념까지 가진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진이나 작품들이 다른 이들로 인해서 조작되거나 도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클릭 아세요? 우클릭이요? 마우스 네. 우클릭. 저희가 그리고 많이 쓰는 건데. 그리고 스크린샷. 스크린샷. 네네. 그것을 통해서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우클릭이랑 스크린샷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자신이 나온 사진 뒤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 있다면 네. 그 다른 사람을 모자이크해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해요. 그런데 가끔 사진 자료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출처가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 이럴 땐 저희가 어떻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출처가 없는 사진을 사용할 때는 네. 사진 또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꼭 해줘야 해요. 만약에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또 혹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작품뿐만 아니라 타인이 제작하거나 소유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꼭 그죠? 밝혀야 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상권이나 그 저작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네. 우리가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앨범에 넣고 그걸 보고 했을 때는 누가 찍히던지 뭐 모자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런 데에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내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초상권과 그리고 저작권, 아이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과 타인의 사진,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을 깨닫기까지 사실 어른조차도 시간이 꽤 걸릴 것만 같습니다. 더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가정에서 미디어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다이어리입니다. 평소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별그램을 끼고 사는 4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계정에 제 얘기나 사진보다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로 올리게 되는데요. 별그램은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영상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어떤 엄마들은 자기 아이의 엉덩이가 귀엽다고 올리기도 하고 쾌변한 아이가 대견하다고 볼일 보는 아이의 모습 찍은 걸 그대로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 해도 이게 곱게만 보이지는 않는데요. 주변의 엄마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SNS에 아이의 사생활 노출 어디까지가 안전할까요? 저도 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제 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을 한 번씩 올려놓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뭐 간단한 아이의 그냥 예쁜 모습이 아니라 좀 디테일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연을 보낸 어머님은 쉐어런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쉐어런팅. 예, 네. 아이의 사진 그리고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고스란히 이제 평소의 일상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뭐 사진 앨범이라든지 네. 간직하고 가족들이나 친척들끼리 그것을 공유를 했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부모의 SNS에 올려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사이에선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쉐어가 공유할 때 쉐어하고 네. 그 부모 육아할 때 페어런팅이 더해서 쉐어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부모님의 SNS에 아이 동영상이나 아이 네네. 이미지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공동 육아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육아 정보도 나누고 희노애락도 나누고 하는 게 장점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내 아이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인 것 우리 같아요. 쉐어런팅 이것도 참 한편으로 보면 딱 좋은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 좋은 또 예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쉐어런팅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만 같은데 제 아내를 보면 그렇게 다른 애 엄마들이 올린 SNS에서 가끔 애 옷이나 애한테 또 좋다는 영양제, 뭐 교육 정보도 묻고 그렇죠. 그렇게 정보를 나눈다는 게 정말 제일 유용한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 예전에는 모르면은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랬는데 이제 SNS를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린 정보들이 도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위험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쉐어런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소셜 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될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 자신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만 이제 자신의 관계를 설정을 하니까 공감력이라든지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자신의 계정인 SNS를 적정선 내에서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SNS에 올릴 때는 꼭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온라인상의 아이의 인권 그리고 타인의 인권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미디어 바라보기 프로젝트 좋아요 5번째 시간 소중한 우리의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른 미디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